혹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 제도를 만들었다면 좀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기네스북에 오른 낡은 책 한 권에서 시작해서 영국 최초의 총리가 탄생하기까지의 정말 믿기 힘든 연쇄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 이 숫자 288.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288년입니다. 1668년에 시드니 서섹스 칼리지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독일어 전기를 한 권 빌려갔는데요. 이 책이 반납된 게 무려 288년이 지난 1956년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책 한 권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 책을 빌렸을까요? 바로 로버트 월폴 대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주요 정당이었던 휘그당 소속의 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죠. 하지만요, 역사는 그를 288년간 책을 연체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위대한 유산은요, 바로 그의 아들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영국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한 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폴 가문은 정말 대가족이었어요. 자녀가 무려 19명이나 됐으니까요. 물론 그 당시엔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서 대부분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요. 그래도 살아남은 아들들은 영국의 역사를 그야말로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살아남은 장남 로버트 월폴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딸 중 한 명은 나중에 그 유명한 넬슨 제독의 증조모가 되기도 했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계에 진출한 아들 로버트 월폴.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야망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부패 혐의로 런던탑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는데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인 입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불사조 같은 인물이었죠. 월폴이라는 한 정치인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을까요? 그건 바로 영국 왕실에 정말 뜻밖의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왕이 되면서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난 거죠. 이 연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앤 여왕에게 직계 후계자가 없게 되자 영국에서는 카톨릭 신자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50명이 넘는 피가 더 가까운 친척들이 전부 왕위 계승에서 제외됐습니다. 단지 카톨릭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왕위가 저 멀리 독일 하노버 지역의 군주에게까지 굴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조지 1세라는 왕은요, 사실상 영국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은 늘 자기가 원래 다스리던 하노버에 가 있었던 거죠. 이 인용문처럼 그는 스스로를 영국 왕이라기보다는 하노버의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극명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지 1세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고요. 의회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영국의 복잡한 정치 시스템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독일식 절대군 조제가 훨씬 편했던 거죠. 결국 왕이 국정에서 손을 떼어버리니까 영국에는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이 텅 빈 권력의 중심부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로버트 월폴이죠. 이건 누가 계획해서 만든 자리가 아니었어요. 순전히 그 당시의 필요 때문에 새로운 역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월폴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남해 거품 사건이라는 국가적인 금융 위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월폴이 구원투수로 등판한 겁니다. 그는 이 사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수습했고 이 일로 내각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떠오르게 되죠.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총리라는 직책을 누가? 자, 오늘부터 만듭시다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회의에 안 나오니까 월폴이 대신 회의를 이끌고 그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고 또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의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혼자 다 맡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총리라는 역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우연의 산물이었어요.
그럼 월폴은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우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요. 나라의 돈줄, 즉 재무부를 장악해서 재정 권한을 틀어쥐었죠. 그리고 여기에 자기 편에게 관직을 나눠주는 이른바 후원 시스템을 통해서 의회를 완벽하게 자기 손안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월폴이 이끈 시대, 월폴의 용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1. 이건 그가 권력을 잡고 있던 횟수입니다. 1721년부터 1742년까지 무려 21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영국은 그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시대는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게 공존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해서 상업을 발전시켰고 지금도 총리관저로 쓰이는 다우닝가 10번지의 전통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물론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만연한 부패와 자기 사람만 챙기는 정실주의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온 것도 전쟁이었고요. 당시 살았던 한 귀족이 남긴 이 말이 월폴이라는 인물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그의 막강했던 영향력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 끝에 월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고 영구적인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장관들이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책임을 지는 의원 내각제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오늘날 영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이 시스템이 사실은 영어를 못하는 독일인 왕의 무관심과 한 정치인의 엄청난 야망이 만들어낸 우연한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참 신기하죠? 288년이나 연체된 낡은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까지 이어졌네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사소한 우연들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